바야흐로 K푸드의 전성시대. 최근 들어 그 중심에는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한국김이 있습니다. 120개가 넘는 나라로 수출되며 매년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K컬처 영향을 타고 세계가 우리 김이 맛과 영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마트 스낵 코너에는 감자칩 옆에 한국 김이 놓여 있습니다. 밥 반찬이 아니라 과자로요. 봉지에는 바비큐 맛, 와사비 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세계가 한국 김에 쓴 돈이 11억 3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쯤 되죠.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니고 바다에서 건진 검은 잎사귀 하나가요. 오늘은 이 바다의 검은 황금, 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해에 우리 양식어 가의 소득은 20.6% 줄었습니다. 세계는 최고가를 냈는데 기르는 사람의 통장은 얇아졌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돈이 새고 있다는 뜻이죠. 잘 되고 있는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이아 비콘입니다. 먼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 한국 김 수출액은 1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은 한국 사람이나 먹는 반찬이었어요. 15년 뒤인 2025년 김 수출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10배가 됐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로는 1위 품목이고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럼 누가 사갈까요? 금액으로 1위는 미국입니다. 작년 2억 5,278만 달러입니다. 무게로 1위는 일본이고요. 김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던 그 나라가 우리 김을 가장 많이 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 재작년 3,750톤에서 작년 5,185톤으로 한 해에 38% 늘었습니다. 5위에서 3위로 올라섰어요.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는 김을 그냥 팔지 않았습니다. 마른 김을 그대로 수출하면 원료 장사죠. 그런데 한국은 기름 바르고 소금 뿌려서 구운 다음 한 입 크기로 잘라 포장해서 팔았습니다. 그 조미김 수출 단가가 속당 18,194원에서 24,080원이 됐습니다. 국내 마른 김값의 두세 배예요. 여기서 속은 김 100장을 묶은 걸 말해요. 김에서는 톳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같은 바다에서 난 김인데 손을 한 번 더 대서 값을 2배로 만든 겁니다. 이건 기술이고 실력입니다. 또 한국 음식 문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둘째, 서양 사람들에게 김은 반찬이 아니라 건강 스낵입니다. 칼로리는 낮은데 영양은 많다. 감자칩 대신 집어 먹을 수 있다. 이 포지션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바비큐 맛, 와사비 맛 같은 현지 입맛 제품을 개발한 것도 한국 기업들이고요. 셋째, K 콘텐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된 이유가 이겁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 한국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김밥을 찾고 초밥을 찾고 그러면서 김을 삽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K 콘텐츠 영향으로 김밥과 초밥용에 한국산 마른 김을 많이 쓴다. 식품업계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식 설비를 만들어서 김 제조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 방식이 국제 표준이 된 겁니다. 넷째, 이건 잘 안 알려진 건데요. 조미김은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수산물 중에 유일하게요. 마른 김은 미국에서 관세 15%를 묻니다. 그러니까 조미김처럼 가공을 한 김만 관세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미김에 힘을 쏟은 게 결과적으로 정확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여기까지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이 다음 이야기를 조금 아프게 만듭니다. 작년 김 수출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양식어가의 소득은 20.6% 줄었습니다. 평균 9,150만 원입니다. 단서를 하나 달아야 합니다. 양식어가 소득은 김만이 아니라 어류와 전복까지 포함한 숫자고 작년은 고수온 피해가 크게 겹친 해예요. 따라서 김 때문에 줄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수출이 10배가 되는 동안 기르는 사람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김 소비자 물가는 14.9% 올랐습니다. 수산물 중 1위예요.
수출은 최대, 어민 소득은 감소, 소비자 부담은 증가. 세 가지 숫자가 같은 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 1월 산지에서 물김 값이 무너졌습니다. 킬로그램당 874원으로 전년도의 절반입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5,989톤이 버려졌답니다. 물김은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그날 안 팔리면 그날 버립니다. 어민 입장에서는 1년 농사가 바다에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달 마른 김 소매가는 한 장에 145원이었습니다. 평년보다 55% 높았고요. 산지에서는 반값이 됐는데 가게에서는 한 배 반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폭리를 취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김에 관한 담합 조사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 사실이 있어요. 마른 김 가공 공장은 309개인데 96%가 소기업입니다. 가공 능력은 원료 공급량보다 20% 넘게 남아돌고요. 가공 능력이 남는 상태에서 원료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예요. 담합 그림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실제로 가공업계에서도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두자는 요구가 나옵니다. 자기들도 못 견디겠다는 거죠. 대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싸게 사둔 재고를 소진하느라 가동률을 못 높인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서로 짜지 않았더라도 각자 사정만으로 비슷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더 정확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공업체가 물김을 사오는 경로 중 95%가 공개 위판장입니다. 사는 자리가 공개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지에서 값이 떨어지면 그건 그날 바로 숫자로 드러납니다. 어민이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손을 보탰습니다. 좋은 뜻으로요. 2024년 7월에 양식장 2,700헥타르를 새로 열었습니다. 축구장 3,800개 넓이요. 김이 잘 팔리니 더 기르자는 거였습니다. 반년 뒤 산지값이 무너지고 물김이 버려졌습니다. 작년 7월 정부는 626헥타르를 또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6일 뒤 국회에 산정책처가 면적을 조절하고 계약 재배를 검토하라고 적었고요. 면허 밖에서도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김양식 시설의 30에서 37%를 면허 없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값이 좋으면 아무도 열어주지 않은 바다도 열립니다. 종합해보면 밖에서는 값을 잘 받았는데 안에서는 물량이 너무 늘어 값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양식어민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바다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30분 김을 기르는 남해와 서해의 관측소 14곳 수온을 봤습니다. 평년보다 평균 1도 높았습니다. 완도 청사는 2.9도 높았고요. 다만 해남 이만은 평년과 똑같았고 완도 가교는 오히려 낮았습니다. 바다의 수온 변화는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김에 영향을 줄까요? 흔히들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다가 뜨거워져서 김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름 바다에는 기르는 김이 없습니다. 김은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씨를 붙이고 이듬해 5월까지 거둡니다. 육지와 바다의 양식은 계절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의 바다에서 김은 육지에서 보면 한겨울철 벼와 같습니다. 진짜 연결고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씨를 붙이는 온도예요. 곱창김은 23도, 일반김은 22도 아래로 내려와야 씨를 붙일 수 있습니다. 바다가 늦게 식으면 늦게 심고 늦게 심으면 기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전남대 연구진이 2021년에 낸 겁니다. 진도와 해남 바다에서 15년치 수협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 이 지역이 전국 김 생산의 36%를 담당합니다. 이 논문이 좋은 건 김발을 더 많이 쳐서 더 많이 생산된 효과를 따로 걸러냈다는 점입니다. 그러고도 결론이 이랬습니다. 수온은 김 생산량 증감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이다. 다른 논문은 올해 6월에 나왔습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과 전주대 연구진이요. 해남 앞바다에서 열흘마다 재고, 위판 자료를 붙였습니다. 이 논문은 경로까지 밝혔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수온이 오릅니다. 수온이 오르면
염분과 용존산소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둘이 내려가면 김이 덜 납니다. 실제로 해남에서 수온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생산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듬해 수온이 내려가자 회복했고요. 국립수산과학원 관측 자료 13년치로 김씨를 붙일 수 있는 23도까지 바다 수온이 내려온 날을 셌습니다. 가장 늦었던 해는 2021년, 2023년, 2024년이었습니다. 전부 최근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덧붙이면 2022년과 작년은 오히려 이른 편이었습니다. 매년 수온이 내려오는 날이 밀리는 게 아니라 늦은 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늦게 씨를 붙인 그해 김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2025년 생산량이 36% 늘었어요.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양도 22% 늘었고요. 면적만 넓힌 게 아니라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이 생산된 겁니다. 바다는 나빠지는데 생산은 늘었다. 왜일까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논문이 정책 제언을 함께 냈습니다. 5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첫째, 씨를 육지에서 붙이는 것. 지금은 김씨를 대부분 바다에서 붙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하면 태풍도 맞고 고수온도 맞아요. 육지 수조에서 하면 그 위험이 사라집니다. 일본은 절반 가까이가 육상인데 한국은 30%뿐입니다. 그럼 왜 안 할까요? 돈입니다. 시설을 바꾸는 비용이 크고 어민들이 육상용 김망은 작업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논문이 제안한 건 보조금이 아니라 김망이었습니다. 어민이 실제로 쓸 만한 김망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현장을 아는 제안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에서도 자라는 품종 개량입니다. 이건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양식 품종이 59%, 해남은 56%가 신품종이에요. 전남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해종이로는 기존 품종보다 성장이 열흘 이상 빠르고 병에도 강합니다. 김 종자 자급률도 2012년 이전 20%에서 지금 95%가 됐습니다. 일본이 60년간 17개 품종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2008년 이후 19개 품종을 만들었고요. 올해 6월 논문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초기에는 일찍 거두는 곱창김과 수온이 내려가는 후기에는 방사무늬김으로 품종을 갈아 끼우는 지금 방식을 더 정교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셋째, 어장을 정비하고 먼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빽빽하면 서로 영양분을 뺏습니다. 안쪽 바다는 물이 잘 안 돌아서 수온도 쉽게 오르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이 4년 전에 이런 조사를 냈습니다. 충남 비인만에서 시설량을 30% 줄이면 김이 노랗게 뜨는 황백화 현상이 사라졌다고요. 시설 밀도를 줄였더니 오히려 생산 품질이 좋아진 겁니다. 시설 밀도를 높이는 게 늘 답은 아니라는 뜻이죠. 넷째, 정확히 측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6월 논문의 제안은 단순합니다. 해역별로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알려주자. 어민이 언제 씨를 붙일지 판단하려면 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개인이 측정하기에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값을 얻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료를 쌓아서 생산량을 예측하는 데까지 가자는 겁니다. 다섯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급하다고 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많이 나면 값이 무너지는 구조는 그대로거든요. 작년 1월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잘 길러서 많이 났는데 그래서 버렸습니다. 올해 6월 정부 문서에 계약 생산 제도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심기 전에 값을 정하자는 거예요. 국회 산정책처가 검토하라고 한 지 11달 만입니다. 아직 시행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서에 들어간 건 큰 진전이에요. 이번 달 5일에는 자연재난 복구비 고시에 김 종자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김 씨앗이 죽어도 매길 값 자체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마른 김 수출이 조미김 수출을 무게 기준으로 처음 앞질렀습니다. 마른 김은 원료고 조미김은 완제품입니다. 원료 쪽이 더 많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금액으로는 아직 조미김이 큽니다. 정부가 조미김 수출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걸 보면 그쪽도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건 가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켜야 할 것도 가공입니다. 끝으로 김을 살 때 알아두면 좋은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김이 여러 종류죠. 그중 곱창김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이빠디 돌김이에요. 결이 굵고 거칠고 값이 더 비쌉니다. 이 곱창김이 전남 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기준으로 27%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두세 배 높게 팔려나갑니다. 같은 바다에서 같은 시간 일하고 3배를 받는 겁니다. 값이 더 나가는 김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면 어민이 그런 김을 더 기릅니다. 소비자가 고르는 게 산지의 신호가 됩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됩니다. 김을 살 때 이름을 한번 보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한국 김은 15년 만에 수출이 10배가 됐고 120개가 넘는 나라가 사갑니다.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고 실력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기르는 사람에게까지 고르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값을 잘 받는데 안에서는 많이 나면 값이 무너집니다. 바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이미 알고 있고 대응할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육상 체며, 신품종, 어장 정비, 관측, 그리고 계약 생산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남은 건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기르는 사람이 계속 기를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등대는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비출 수 있죠. 가야비코는 지구 이야기를 하나씩 밝힙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으로 예약해 두세요.